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자TV 구독자 여러분들,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부자TV에서 새로운 영상 컨텐츠를 뭘 올려줬으면 좋겠느냐라는 설문조사를 좀 했었는데, 사실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해외 주식과 공모주였어요. 그래서 이 부자TV에서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또 계속해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공모주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이 공모주 제가 혼자 하면 조금 외롭겠죠? 자, 10월 공모주에 대한 총 정리 개념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카카오페이를 포함해서 과연 10월 공모주 일정은 또 무엇이고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고 그 중에서도 탑5 종목은 또 무엇인지 새로운 또 게스트분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염정 팀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TV 방송을 너무 많이 나가세요. 지금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데일리까지 3개나 나가고 계시네. 네, 많이 불러주셔서. 네. 근데 이렇게 또 바쁘신 분이 네, 또 저희 아닙니다. 부자TV에 또 와주셨어요. 아니요, 부자TV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작년에는 이데일리 좀 나갔긴 했는데 사실 방송 하나 나가는 것도 저는 좀 힘들었는데 네, 힘들죠. 3개 나가셔가지고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아유, 그냥 일상처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제 시장 보고 이런 것 좀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흐름들 체크해 드리고 이제 매일 방송하는 게 뿌듯하고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게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경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 좀 익숙하시겠지만 저희 또 부자TV 구독자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처음 오신 만큼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정입니다. 저는 현재 한경, 매경 이런 좀 TV 출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자TV에서 특별히 저를 좀 초대해 주셔서요. 오늘은 이 공모주 중에서 이제 10월 공모주 일정과 이제 공모주가 이제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유망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수빈 대표님과 한번 좋은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또 아무래도 이 주식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존 종목에 좀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공모주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도 점차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무래도 카카오뱅크 상장 때 워낙 또 핫했던 만큼 이번에 카카오페이에 대한 기대감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특별히 이렇게 좀 많이 준비했는데,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또 준비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공모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죠. 사실 작년부터 시작된 이제 공모주 시장이 이제 화랑인데요. 그 중에서 사실 지금까지는 따상 이런 말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에 좀 이제 불안정성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공모주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모주 시장에서 이제 대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최근 들어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크래프톤도 공모가를 이제 겨우 상회하는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오늘 나온 또 뉴스인데요. 이제 케이카가 이제 청약 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관 예측 경쟁률이 약 40대 1, 사실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도 공모가 밴드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공모가가 정해진 만큼 최근 들어서는 이 공모주에 대한 선별 작업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아무 공모주나 하면은 사실 지금은 안 되는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따상이거든요. 따상. 따상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쵸.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또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국민이라면 원하는 게 또 일확천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워낙 이 따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모주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최근 5년간 상장 기업을 봤는데 한 350개 정도 중에서 실제로 따상에 성공한 기업이 10%도 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사실 작년부터 이어진 흐름인데요. 이 따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모든 공모주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따상이 성공하는 확률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약 채 10%도 되지 않고요. 최근 들어 상장한 종목들 중에는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더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공모주라고 해서
그냥 막 따상을 노려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제가 좀 더 선별적으로 좀 보고 심층적인 좀 분석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좀 준비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좀 분석을 한 결과 이 따상을 성공한 기업들이 좀 특징이 있었어요. 이 부분도 좀 마지막에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공모주 투자할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쉽고 간단하게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모주 우리가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을 워낙에 이름만 들어도 잘 알지만 대부분의 나머지 이제 좀 중소형 공모주 같은 경우는 종목명만 듣고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공모주를 선택하실 때 처음 딱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그 종목이 해당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이제 시장이 너무 좀 불안정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섹터에 대한 선별 작업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공모주 선택할 때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친환경 아니면 뭐 수소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이 섹터가 좀 좋은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일단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기업의 재무 상황입니다. 재무 구조라든지 최근에 실적 추이, 매출액 증가세 그리고 성장 가능성까지 이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리 성장성이 좋더라도 사실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적자인 상태인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까지 사례를 보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공모가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는 가장 기본적으로 챙기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공모가에 대한 적적성 여부예요.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K카 같은 경우는 이 공모가 밴드를 하회해서 공모가가 선정이 됐다라는 것은 이젠 더 이상 그 공모가에 대해서는 시장이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고 금융당국에서 역시 이 공모가에 대한 적정 수준을 제재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모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공모가가 적정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 투자자들은 이 공모가가 적정한지 사실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또 참고해야 되는 게 기관 수요에 대한 예측입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일반 공모에 앞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가에 대한 어느 정도 어떻게 베팅을 하는지 그리고 경쟁률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시고요. 이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은 보통 일반 공모를 하기 뭐 일주일 전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사를 통해서나 반드시 체크해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통 수량에 대한 비율입니다. 실제로 상장이 되고 나서 이 유통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따상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그 주가의 흐름이 좀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통 수량에 대한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장외 시장 가격입니다. 우리가 상장을 한다는 건 지금은 비상장 기업이라는 거예요. 비상장 기업들은 장외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 장외에서 지금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인지 공모가 대비해서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장외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그냥 줄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저는 방금 AI인 줄 알았습니다. 방송 경력이 확실히 많으시다 보니까 말이 그냥 술술 나오시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정리해가지고 여기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잘 모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몇 가지 체크 포인트, 투자 포인트를 좀 우리가 잡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포인트대로 과연 10월에 어떠한 공모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10월에 공모주에 대한 일정을 알아봐야겠죠. 자, 10월 공모주 일정 어떻게 좀 나와 있을까요?
네, 일정표를 보시면요. 일단 10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모 청약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둘째 주에는 3개 종목이 이제 연달아 이어지고요. 셋째 주에도 4개, 넷째 주 4개의 종목이 이어집니다. 총 11개 종목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모주 시장에서 사실 일정을 잡아놓고도 연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팔로우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둘째 주 일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오엘리먼트, 지아이텍 그리고 차백신 바이오가 10월 12일부터 13일 양일 동안 세 종목이 동시에 청약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주는요. 아이패밀리에스 그리고 GMBS 엔지니어링, 리파인, 엔캠 등의 종목들이 상장 예정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일단 일정이 약 2개씩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좀 선별을 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넷째 주 역시도 바쁩니다. 넷째 주에도 4개의 종목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카카오페이죠. 카카오페이와 사실 겹치는 종목들이 지금 있어요. 일정이 겹치는 종목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카카오페이가 일정을 지금 갑작스럽게 변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이 굳이 날짜를 청약 일정이 겹치게 하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10월 공모주 일정을 또 일목요연하게 봤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일정마다 각각의 종목마다 공모를 할 수는 없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의 또 투자 포인트에 맞춰서 과연 좀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보고 여러분들이 분석해보고 공모에 한번 참여해보는 좀 기회를 열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잡은 탑5 종목이 이제 좀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제가 이제 종목 선택에 앞서서 중요한 게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오 엘리먼트는 전자부품 제조업 쪽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장비 쪽의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오 엔트리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증착, 금속 배선 공성에 쓰이는 이제 핵심 부품 소재를 공급을 한다. 좀 말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섹터 쪽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품, 모듈, 소재까지도 이제 사업을 좀 확장시키겠다라는 좀 포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 이제 재무제표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쪽을 간단하게 좀 챙겨보면은 일단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이 증대가 되고 있고요. 2021년에는 이제 반기까지의 매출액이 사실 지난 2020년의 매출액이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영업이익 역시도 매출액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종업계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뭐 동종업계와 비교라기보다 동종업계의 최근의 흐름인데, 사실 유진테크라든지 테스, 이 반도체 쪽에 사실 소재 장비주 쪽이 최근에 조금은 흐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공모가 밴드가 7,600원에서 8,700원 사이예요. 이게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도 공모가가 조금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모가 적정성 여부도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재무 상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지오 엘리먼트라는 기업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서두에 저희가 이제 알아봤었던 체크 포인트가 있었죠. 네. 그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업종 섹터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업종 섹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현 시장에서 핫한, 즉 좀 미래 성장 가능성 좀 높은 섹터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재무에 대한 이제 매출 성장성 여부를 좀 파악을 하셔라 그랬는데 그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여부까지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좀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가 청약하는 네. 입장에서 네. 증권사에 또 어떻게 좀 해야 되는가 관련된 증권사도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주간 증권사를 보게 되면 NH투자증권이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타 증권사의 뭐 경쟁률 신경 안 쓰시고 NH투자증권 한 곳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 네. 이 순서대로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섹터, 그 다음에 재무, 그 다음에 공모가 밴드와 주간사까지 저희가 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조금 더 핫합니다. 더 핫한가요? 네, GI텍이라는 종목인데요. 2차 전지 여기에다가 수소 쪽까지 관련된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섹터군이네요. 네, 그 섹터를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지금 현재 강합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용이 제조를 할 때 이렇게 그 표면을 균일하게 하는 이제 코팅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정에 필요한 뭐 슬롯 다이와 슬롯 노즈 장비에 대한 부분을 좀 제조를 하고 있고 고객사로는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섹터면에서는 일단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 성공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 지금 2차 전지 소재 업체 쪽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수소 산업까지도 같이 신사업으로 좀 추가를 하는 입장인데요. 동사 역시도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까지 접목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면에서는 일단은 좀 좋은 좀 점수를 줄 수 있겠고요. GI텍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한번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마찬가지로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매출액은 아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출액 성장세가 약 연간 40%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역시도 그에 준하는 매출액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업이익률 면에서도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재무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이체전지 소재 그리고 장비단에 대한 움직임이 워낙에 좀 강하기 때문에 동사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또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주간사도 한번 다시 같이 말씀을 드리면 네, 감사합니다. GI텍도 마찬가지로 미래에셋증권 단독 주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통해서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가 밴드는 11,500원에서 13,100원 수준인데요. 사실 이렇게 조금은 좀 핫한 섹터의 공모주 같은 경우는 사실 공모가 밴드를 상회하는 경우도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관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GI텍. 이 종목은 섹터가 확실히 최근에 또 핫한 섹터인 만큼 좀 기대감이 비교적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은 또 뭘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GMBS 엔지니어링입니다. 공교롭게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탑 1, 2, 3 모두 다 G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조금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 GMBS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 그리고 친환경 장비에 대한 제조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태양광, LED 분야의 이제 공정이 이루어질 때 이제 스크러버라든지 그리고 플리즈마 배경 제거 같은 친환경에 대한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전방 사업에서 이 친환경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GMBS 엔지니어링 역시도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면에서나 영업이익 면에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 단에서 보다 보니까 2019년에서 2020년 영업이익이 약 2배 가량 성장을 했고요. 올해 역시도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5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친환경 장비 섹터 관련해서는 사실 동종 기업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 볼 만한 기업은 좀 딱히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좀 관심을 모았던 에코프로 HN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은 아니지만 분할 상장된 예인데요. 친환경 장비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기업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종목 역시도 GNBS 엔지니어링 역시도 시장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좀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종목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자, 세 번째 종목 1, 2, 3가 다 3G였습니다. 3G. 제가 과거에 소녀시대의 G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지지지 앞에 다 들어가네요. 이게 더러운 지지가 되지 않고 오르는 지가 될 수 있게끔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10월 공모주 전체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는 오히려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G가 들어가는 종목은 요 세 종목이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라는 종목을 일단은 내가 눈여겨봐야겠다라는 생각 정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종목 저희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좀 종목 이름 심플합니다. 엔캠입니다. 심플하네요. 네, 엔캠. 예, 기억 꼭 해주시고요. 엔캠은 2차 전지 섹터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핫한데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이 전액의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섹터에서 소재단의 움직임이 워낙에 강하게 나타났고요. 뭐 전해질 관련해서 첨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전해 첨가액 같은 경우에 뭐 오늘도 지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캠스트로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 엔캠 2차 전지 전액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사업 부분을 또 보게 되면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전액도 취급을 하고 있고요. 뭐 셀 메이커, 뭐 소형 전지, 뭐 중대형 전지 쪽으로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은 2차 전지 셀 기업보다는 소재단에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에 조금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간사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주간사 체크를 해보면 엔캠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하고 신한금융투자 두 증권사에서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엔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두 증권사 계좌 없으시면 빨리 계좌 개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또 워낙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굳건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아무래도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면 엔캠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같이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종목, 바로 그 종목이겠죠? 네. 어떤 종목이죠? 카카오페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카카오페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 상황인데요. 그렇죠. 벌써 이제 일정에 대한 연기가 2번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연기된 이유는 이제 공모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금감원에서 제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모가가 조금 높다. 이거 조정을 해라, 정정을 해라.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연기가 돼서 사실은 이제 지금쯤 청약이 있어야 될 시기인데요. 그게 또 하필이면 모회사인 카카오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실 지금 당국에 또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2차 제재였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한번 이제 자진해서 아마 연기된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번에는 좀 상장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상장할까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만 좀 밀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10월 마지막 주 넷째 주에 10월 25일부터 26일 동안 이제 청약을 하는데요. 일단 공모가가요, 밴드가 좀 넓어요. 6만 원에서 9만 원 사이가 될 것 같다. 이제 공모가 밴드는 정해졌는데 사실 그의 공모가가 어떻게 좀 정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사실 그 일정이 예정대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워낙에 좀 핫하기 때문에 주간 증권사도 지금 4개 증권사가 몰려들었습니다. 삼성, 대신, 한국투자, 신한금융 이렇게 4개의 증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경쟁률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카카오페이 핀테크 기업 중에 대표적인데요. 최근에 이제 핀테크 기업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적인 부분을 좀 뜯어서 보게 되면은
사실 뭐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중개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좀 논쟁거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보험이라든지 보험에서도 사실 라이센스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 쪽에서도 카카오페이 증권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금융당국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정 부분은 조금은 좀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페이 앞으로 성장성 면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기업의 본연의 가치라든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페이에서 가장 좀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 증권 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카카오페이가 증권을 진출하기 위해서 카카오페이 증권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서는 소형 증권사인 바로투자증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라이센스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건너 듣기로는 앞으로 카카오페이 증권이 그 MTS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 연말쯤에 아마 오픈을 할 거다라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또 토스가 이제 또 선풍적인 좀 인기를 좀 불러일으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MZ 세대를 겨냥한 카카오페이 증권의 MTS를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상장 후에 아마 조금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상장에 대해서 지금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공모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모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6만에서 9만 원 사이, 사실 이 부분은 기존의 공모가 밴드에서 조금은 좀 하락 조정을 한 상태지만 여전히 좀 높지 않나라고 좀 시장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과 그에 따르는 공모가에 대한 선정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사실 워낙 또 여러분들 관심도가 많은 기업인 만큼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카카오페이는 현재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기업이겠지만 현재 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좀 볼 수가 있겠느냐. 대표적으로 결제 서비스, 금융 서비스 및 기타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결제 서비스입니다. 현재 7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금융 서비스, 그 다음에 대출, 보험 분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약 한 2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래 2018년도 때는 거의 12%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까지 봤을 때는 약 16% 정도로 점유율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계속 저희가 각 종목들마다 재무제표, 즉 매출의 성장성 여부를 좀 파악을 했었는데, 자, 카카오페이는 정말 매출이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투자로 인해서 영업이익단, 당기순이익단은 적자였단 말이죠. 근데 올해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움직임이 굉장히 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제 리스크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카카오페이의 성장세가 사실 더 무섭지 않나라는 생각 좀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카카오페이가 기존에는 그 카카오페이 본연만의 사업성으로만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사실 카카오에 대한 자회사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이 카카오페이 그룹사와의 협업들로 인한 다양한 사업들을 문어발식으로 좀 펼쳐낼 수 있겠다라는 이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증권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지금 카카오페이는 카카오 유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멜론이라든지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게임 등으로 카카오 그룹사에 대한 생태계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장성을 우리가 좀 먼 미래까지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장기적으로 좀 유망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규제 이슈, 그 다음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로 인해 주가의 흐름이 좀 많이 낙폭이 좀 나오고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좀 좋지 않은 만큼 이런 수요 예측 부분과 그 다음에 공모가 확정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고 나서 공모에 참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좀 귀찮더라도 한 번씩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금감원에 들어가시면 그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증권 신고서가 있습니다. 증권 신고서. 카카오페이도 제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길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공모주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좀 길겠지만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10월 공모주에 대한 이제 투자 포인트와 일정과 탑5 종목까지 쉴 새 없이 또 달려왔는데요. 자,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 개념으로 알려드리겠다 한 게 있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따상에 대한 포인트. 과연 이 따상 성공한 기업들은 어떠한 특징적인 공통점들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약 한 5개 정도의 특징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알려주셨던 투자 포인트와 똑같았어요. 바로 섹터, 즉 업종이 미래 성장성이 높은 업종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중소형주가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총이 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시총이 좀 작은 애들이 좀 많이 갔던 흐름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사주 청약률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들이 특징적이었다. 특히나 우리 사주 청약률이 한 50% 이상 되는 종목군들이 좀 많았었다. 이 부분은 근데 사실 우리가 단기간으로 좀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기관 수요 예측 이후에 우리 사주 청약률에 대한 발표가 좀 나온다면은 그 부분 여러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네 번째로는 유통 물량이 좀 작아야 됩니다. 유통 물량. 자, 결국에는 이 주가의 흐름도 우리가 어찌 보면은 자금으로 끌어올려야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가 이제 갖고 놀 수 있을 만한 물량이 좀 적어야지만이 등락폭이 좀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통 물량이 좀 적은 기준은 30% 이하, 이제 금액적인 부분으로는 300억 미만일 때가 좀 따상의 성공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출의 성장성이었습니다. 결국에 업종이 아무리 성장성이 높은 섹터라도 기업의 매출이 계속 적자이거나 적자의 폭이 크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매출의 성장성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5가지 포인트를 기반으로 했을 때 과연 10월 공모주 예정인 종목들 중에서 과연 이 공통점에 속해 있는 탑3 종목은 무엇이느냐 제가 한번 또 뽑아봤는데요. 이것 역시도 여러분들 3G였습니다. 3G였어요. 그래서 GGGG, 지하이텍, 그리고 지오 엘리먼트, 그리고 GMB, S 엔지니어링 요 세 기업이었습니다. 요 중에서도 이제 유통 물량이 보다도 적고 그 다음에 시총이 보다도 적은 기업은 지오 엘리먼트라는 기업, 반도체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이었으니까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또 10월 공모주 일정과 그 다음에 탑5 종목들에 대해서 이게 또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또 처음으로 이렇게 좀 기획을 해봤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이제 공모주 일정하고 관련된 종목에 대한 설명 드리면서 좀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끝나고 나니까 또 아쉽네요. 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또 카카오페이 관련해서도 지금은 이제 상장이 아마 이제 임박해 오면은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항상 체크를 하시고요. 사실 공모주는요, 청약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모주 어떻게 파는지도 중요하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건 우리가 이렇게 공모주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종목을 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조금 사실 따상을 성공했다라든지 신규 상장주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중에서 향후 앞으로 주가 흐름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청약이 아니더라도 공모주 청약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주가 흐름을 보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좋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챙겨보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종목에 대한 공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사실 공모주 청약에 성공할지 말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또 중요한 게 공모주 파는 거, 매도. 사실 우리가 산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의 실질적인 실현 순익은 아니기 때문에 팔아야 될 거죠. 팔아야 될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다음에 또 출연해 주신다면 예, 초대해 주시면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여러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다음번에도 우리 또 염정 팀장님과 함께 이 공모주에 대한 낱낱이
좀 파헤쳐보고 싶다. 공모주를 내가 청약에 성공을 했지만 파는 방법이 좀 어렵다. 그리고 카카오페이에 대해 내가 좀 더 심층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이제 10월 공모주 일정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11월, 12월 계속해서 나는 부자TV와 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하시면은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고 다음번에도 또 좋은 컨텐츠와 기획으로 같이 또 방송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처음 방송하는데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과찬입니다. 아무쪼록 다음번에는 더 좋고 더 편한 모습으로 더 좋은 양질의 영상으로 일단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부자TV의 이수민 대표였고요. 또 같이 방송을 진행해 주셨던 염정 팀장님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되세요. 네, 행복되세요.